안녕하세요. 대주세무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관중론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인 위공지문 거 천하지 현자의 자대 즉 중수사 이 제국 미위 무중야라.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전 시간에 마지막 부분이 관중이 정치의 근본을 모른다고 폄하를 했는데요. 자, 그거에 대한 그 계속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위공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또 질문을 계기로 인해서 천하의 현명한 자들을 천거해서 자신 즉 관중 자신을 대신하게 했다면 관중이 비록 죽더라도 제 나라에는 관중이 없는 것이 아니게 되었을 것이다. 즉 또 하나의 관중이 있음으로 해서 이 제 나라는 또 번영을 구가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이렇게 그 현자를 천거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풀이를 정리해 보면 위공의 질문을 계기로 하여 천하에 현명한 사람을 추천함으로써 자신을 대신하게 하였다면 관중이 죽는다 하더라도 제 나라에는 관중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부 하완 삼자자 불언 가야라. 자, 대저 무릇 어찌 이 세 사람의 어떤 간신들을 이 걱정하는가. 자, 그런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말을 하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것이다. 말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왜 말을 해가지고 어떤 반발의 심리로 그런 사람들을 기용하게 했느냐고 지금 질책을 하는 거죠. 5패 막성어 위문 문궁 지제 불과 위공 기신 우계 불급 중이라. 자, 그 춘추 5패 있죠? 춘추 5패가 어떠한 사람들이죠? 뒤에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 춘추 5패는 지금 노랗게 그 동그라미에 칠해진 게 바로 이 춘추 5패인데요. 이 진나라에는 진문공이 있었죠. 이 초나라 소장공, 그리고 제나라 이 제왕공, 위공인 그 제환공이죠. 그리고 이제 오나라에는 함려가 있었고 월나라에는 구천이 있었죠. 자, 즉 제환공과 이 진문공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문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 5패에서는 그 위문, 그 제환공보다 더 성한 또 강성한 사람이 없었다. 5패 중에 여기서는 제가 잘못 해석했네요. 이 제나라의 그 위공과 그 진나라의 진문공이죠. 이 두 사람보다 더 성한 사람 또 이 강성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5패에서 가장 서열 1, 2위로 따지라고 하면 이 제나라의 그 위공과 진나라의 분공 이 두 사람을 거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5패에서는 이 위공과 문공보다 더 강성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문공의 제주, 이 진나라의 진문공의 제주도 또 위공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위공보다는 뛰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제나라의 위공이 가장 강력한 그런 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하 또한 모두 이 관중에게 미치지 못했다. 그 신하는 이 진나라의 신하들도 이 제나라의 관중의 실력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제나라가 진나라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풀이를 정리하면 5패 중에 제나라 유공과 진나라 문공보다 더 세가 강성한 자는 없었다. 그런데 문공의 재능은 위공보다
뛰어나지 않았고 그의 신하도 모두 관중에 미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중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훌륭한 현자들을 추천을 했다면 이 제나라가 그렇게 몰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영공 지학 불여 효공지 관후라. 이 영공도 진나라 사람입니다. 진나라의 영공의 어떤 잔악함, 이 포악함은 뭐뭐만 못하다. 이 포악함도 효공은 그 제환공의 아들, 위공의 아들 효공이죠. 그 효공의 관후, 아주 그 너그럽고 그 성품이 넉넉한 그 관우함만 못하다. 영공이 좀 포악한 면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진나라 영공의 포악함은 제나라 효공의 관우함에 견줄 바가 못 되었다. 자, 이 전 시간에 제가 한번 잠깐 그 제환공의 6 아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이때 효공이 바로 그 소조, 그 4번째 왕자, 넷째 왕자인 소였다는 거죠. 제왕공이 그 생전에 이 넷째 왕자를 자신의 뒤를 이으라고 했는데 그 첫째 왕자가 반발을 해가지고 나라를 차지하고 이제 그때가 무유했다고 했죠. 무유가 차지하자 그 송나라가 그 빌미로 제 나라를 치고 그리고 이 소를 임금으로 세웠죠. 이 사람이 바로 제나라 효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효공의 어떤 성품이 아주 관우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나라 영공의 어떤 이 포악함은 효공의 관우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공사 제우 불감 반진 진습 문공지 여위 유득 위 제우지 맹주 100여 년. 자, 이 진나라 진문공이 죽자 이 제후들은 감히 진나라를 배반하지 못했다. 자, 문공이 죽었어도 이 제후가 감히 진나라를 배반하지 못했다. 제나라 안 그렇죠? 제나라는 제왕공이 죽자 바로 그런 난리가 일어나는 것에 비해서 이 문공이 죽었어도 제후가 감히 반란을 꿈꾸지 못했던 것은 이 진나라에서 문공의 남은 어떤 위세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습자는 물려받다는 거죠. 물려받아서 여전히 제후의 맹주로서 100여 년을 누렸다는 거죠. 그만큼 진나라에서는 사후 관리가 잘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나라는 관중이 그런 자신의 어떤 후임을 지목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나라는 문공이 죽었어도 제후들이 감히 진나라를 배반하지 않았고 진나라는 문공이 남은 위세를 이어받아 그대로 제후들의 맹주 노릇을 100년이나 할 수 있었다. 하자 기군 수불초 이상유 노성인원이라. 자, 무엇 때문에 그렇냐? 이 진나라가 계속 100여 년 동안 어떤 제후들의 패자가 될 수 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자. 그 임금이 비록 불초라는 것은 불초란 말이 우리가 불초한 제자, 불초한 자식. 즉, 이 불초라는 것은 이 초자가 초상화할 때 초자입니다. 닮다. 그래서 부모를 닮아야만이 좋은 아들인데 자식인데 부모를 닮지 않았다 해서 자신을 낮출 때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초하다는 것은 부모님을 닮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재능에 좀 폄하를 할 때 우리가 불초한 소생 또 불초한 제자 또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닮지 못해서 자신을 낮출 때 우리가 불초한 말을 씁니다. 자, 그 임금이 불초했더라도 그 아까 보면 제나라 환공이라든가 그 효공보다 이 진나라의 진문공이라든가 그 영공은
한참 못 미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임금이, 진나라의 임금이 비록 재주가 없었으나 여전히, 오히려 여전히 아직도 그 노련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어째서인가? 그 나라 임금은 비록 못났지만 그 나라에는 여전히 그 노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왕궁이 그 관중 때문에 이런 어떤 패자가 되었다면 관중이 죽자 그 패자의 어떤 지위를 잃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진나라의 그 진문공이라든가 그 영공이 죽었어도 거기에는 그 신하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100여 년 동안 진나라가 그 춘추시대 패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차이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공치사야 일란도지 무호야 피독 시일 관중 이중즉 사이라. 자, 그 위공, 이 제왕궁이 죽자 일란 한번 어지러워져서 땅에 떨어졌다. 우리가 뭐 일패도지란 말도 쓰죠. 한번 짐에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몸이 땅에 떨어졌다. 즉 머리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란도지라는 것은 이제 이 거의 패망 직전에 간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한번 이 제왕궁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그 위세는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땅에 떨어진 것이 의혹할 것이 없다. 의심할 게 없다. 그건 당연한 결과다. 왜 그러냐? 저 사람이 홀로 관중 한 사람만 믿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은 유공을 뜻하죠. 저 위공 이란 사람은 오직 그 관중 한 명만에 의존해서 관중이 죽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풀이를 해보면 위공이 죽자 단번에 혼란해져 땅에 떨어지면 의혹할 것이 없었으니 그가 오직 관중 한 사람만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관중이 죽었기 때문이다. 관중이 죽음으로 해서 이 위공의 이 어떤 그 제후들의 어떤 세계에서는 패자로 군림할 수 없었다는 거죠. 부천하 미상무 현자 계유 유신이 무군자의라. 자, 무릇 대저 천하에는 미상무, 이거는 이제 이중부정이죠. 뭐뭐 하지 않음이 없다. 즉 현자가 없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 무릇 천하에는 일찍이 현자가 없지 않은 적이 없었다. 있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항상 천하에는 현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그 유신, 그 훌륭한 신하는 있고 훌륭한 임금이 없은 적은 있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하는 있지만 그 훌륭한 임금이 없은 적은 있었다. 자, 이런 말이죠. 자, 풀이를 해보면 무릇 천하에 현명한 사람이 없었던 적이 없었으니 대개 훌륭한 신하가 있는데도 훌륭한 군주가 없는 경우는 있었다. 그렇죠. 이 신하는 항상 있었다는 거죠. 훌륭한 신하. 하지만 훌륭한 신하가 있지만 그 훌륭한 군주가 없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는 것은 훌륭한 군주가 없었어도 훌륭한 신하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왕궁이 그 진나라의 어떤 문공이라든가 진나라의 연공보다는 뛰어난 면이 있지만 좀 군주로서 어떤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훌륭한 군주가 아닌 거죠. 이 제왕궁이 훌륭한 군주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군주가 없었지만 훌륭한 신하가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 나라가 번성을 누릴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훌륭한 신하가 등용이 되지 않자 이 훌륭한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 나라는 내리막길로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하에는 항상 현자들은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발굴하지 못하면 이러한 그 처참한 그런 상황이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한유가 지은 잡설에 보면 천리만은 항상 있지만 어떻게 돼요? 백락이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천리말을 가려서 좋은 말로 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현자들, 훌륭한 사람들 항상 많다. 그 사람들을 등용하는 그 어떤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가끔은 세상이 이렇게 위기를 맞는다는 것이죠. 위공체언이 왈 천하 불부유 관중자 오 불신야라. 자, 위공이 제 생존에 있을 때 말했어요. 무엇을 말했냐? 이 천하에 다시는 관중과 같은 자가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관중이 가장 뛰어나다. 오로지 관중에게만 의지했다는 거죠. 관중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시는 천하에 관중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이 생존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소순 작가는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관중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다. 너무나 관중에 의지하려고 했지. 잘 찾아보면 관중을 대체할 사람도 많았는데 오직 관중만 믿다가 관중이 죽자 제 나라가 내리막길로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제왕궁이 말한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위공이 살아있을 때 천하에 다시 관중 같은 인재가 없구나라고 말한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중지서 유기 기장사 논포숙 빈서무 지위인 차 각수 기단이라. 자, 이 관중의 책, 이 관중 책에 관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관중 글에 있다. 그가 장차 죽으려 함을 기록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논했냐. 이 포수가 그 관중의 가장 친한 친구, 관포지교의 주인공인 그 포수과 또 한 명의 그 사람인 빈서무란 사람의 위인, 사람됨을 논한 것이 있는데 또한 각각 그 단점만을 아뢰었다. 자, 장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만을 아뢰었다는 거죠. 이 포수계의 좋은 점과 빈섬의 장점을 좀 피력했으면 좀 이 제왕궁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등용을 했을 건데 이 단점만을 수록으로 했으니까 그 등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관중이 그래 장차 죽으려 할 때 포수과 빈섬의 사람됨을 논하고 또 각각 그들의 단점을 아뢰었다라고 했다. 시 기심 2위 시 수자자 개 부족이 탁구. 자, 이것은 그 마음, 이 관중의 마음이 이 뭐뭐라고 생각했다. 그 마음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다. 이 몇몇 자들, 그 포수와라든가 빈서무 또 이런 그 몇몇 자들은 모두 좋기 탁구 나라를 맡기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자, 이는 그 마음속에 이들을 모두 나라를 기탁하기에는 부족한 인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여긴 것이다. 그래서 이 관중이 자신의 후임자로는 이 포수기라든가 빈서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우역지 기장사즉 기서 탄만 부족 신야라. 자, 여기서 이 소수는 예리하게 그 아까 보면 그 관중이 죽기 전에 그 자신의 책에 글을 남겨 놓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풀이를 해보면 또 이 역자는 미리입니다. 미리. 우리가 역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역격. 역자가 미리란 거스를 역자란 뜻이지만 미리 앞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리 그가 그 관중이 장차 죽을 것을 알고 그 글에 그 탐만 거짓으로 함부로 그 썼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자, 또한 그가 장차 죽을 것을 미리 안 것이니 장차 자기가 죽을 줄 어떻게 알고 여기에 유언 같은 걸 남겼느냐. 장차 죽을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 장차 죽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 글이다는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지금 아예 부정을 하는 거죠, 지금. 또한 그가 장차 죽을 것을 미리 안 것이니 그 글은 멋대로 거짓말을 쓴 것이라 믿을 것이 못 된다. 죽기 전에 또 썼다면 그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다는 거죠. 이 정신이 맑았을 때 써야만 그 글이 온당한데 그 죽음에 임박해서 썼기 때문에 멋대로 썼기 때문에 그 글이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중이 한 말은 아예 믿을 수 없다고 지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자료에 보면 이 포숙과 빈서무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포숙은 포수가라고도 하는데요. 춘추시대 제나라의 대부, 젊어서부터 관중의 친구로서 여러 가지 일로 관중을 이해하고 도와주었으며 뒤에는 관중이 공자규를 섬기다가 이 공자규가 그 제한공의 그 형이죠. 형과 다투다가 이제 이 규는 죽었죠. 그래서 이 관중은 공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공에게 추천하여 재상이 되도록 하였다. 제한공이 병석에 누운 재상 관중에게 후임자로 포식이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그는 너무도 깨끗해서 재상의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 관중이 어떤 포숙의 단점을 말한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이 포숙이 어떤 정사에 끼어들어서 목숨을 위태롭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빈서무는 춘추시대 제나라의 대부인데요. 제한공 때 관중을 도와 제나라의 좋은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 인물입니다. 자, 이들의 국량을 비유하자면 관중은 옷을 마름질하는 데 익숙했고 습붕은 꿰매기를 잘했고 빈서무는 그 어떤 옷의 선을 제대로 잘 둘렀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오관 사추 불능 진거백옥 퇴미자하 유신우지간. 자, 내가 살펴보건대. 자, 내가 살펴보건대는 소순이죠. 작가 소순이 내가 살펴보건대 이 사추란 사람은 그 거백옥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백옥을 전개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또 퇴미자 또 미자하를 물러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여기까지 다 걸립니다. 자, 이 두 사람 이 사출한 사람은 죽기 전에 이렇게 당시 군주에게 이렇게 간언을 했죠. 이 거백옥을 정계에 진출시켜야 한다. 즉 등용을 해야 하고 이 미자란 간신은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러므로 유신우 사람이 죽은 뒤가 바로 신우죠. 자신이 죽은 뒤에 간언을 함이 있었다. 무슨 말이냐? 자, 자신의 어떤 이 거백옥과 이 미자에 대해서 한 명은 등용을 해야 되고 한 명은 축출해야 한다고 이렇게 간언을 했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자 자기가 죽어서까지도 이런 사실을 간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이를 보면 내가 역사를 살펴보건대 위나라의 사출한 사람은 거백옥을 벼슬자리에 나가게 하고 미자를 물러나게 하지 못하였다 하여서 이 때문에 그 죽은 뒤에도 시신으로 간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하나 여러분 알죠? 한나라 고조 유방의 최측근이죠. 이 소하가 장차 죽자 이 조참이라는 사람을 천거에서 자신을 대신하게 했다. 이렇게 이 대신 나라의 큰 신하 즉 대신의 마음을 쓰면 본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즉 이 사추라든가 이 소하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한나라 소환은 죽음을 맡겨대자 조참으로 자신을 대신하게 했었다. 대신에 마음 씀씀이는 본래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 앞에 언급했던 사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추는 유영공 때의 신화인데요. 네, 자는 자어입니다. 자, 이 공자 가어에 보면 사어가 병이 들어 죽을 무렵에 그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내가 벼슬하면서 겁의곡을 등용시키지 못하고 미자를 그대로 두었으니 이는 내가 나무 신하가 되어 임금의 마음을 바르지 못한 죄이다. 내가 죽거든 이 시신을 창 밑에 그냥 두어라. 장사 지내지 말고 그냥 두어라고 말했어요. 하므로 그 아들이 그대로 하였다. 영공이 조문하러 와서 그 이유를 부르니 그의 아들은 사실대로 고하였다. 영공은 깜짝 놀라면서 이것이 과인의 잘못이었구나 하고 즉시 빈소를 차리도록 한 후 겁의곡을 등용하고 미자를 내쫓았다. 공자는 이 소문을 듣고 옛날 직신, 그 고든말하는 신하도 죽으면 그냥 그만인데 이 자어 같은 이 사추 같은 사람은 죽어서도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니 이 사람이 바로 직신이라고 하겠다. 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겁의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겁의곡은 춘추시대 유나라의 어진 대부로 이름은 원입니다. 회남자 원도원의 겁의곡은 나이 50세에 49세 때의 잘못을 알았다라고 하여 그가 해가 바뀔 때마다 지난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끊임없이 고친다는 거죠. 이 개전의 노력을 기울였다. 자아성찰을 철저히 했던 인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제 미자 간신이라고 하는 이 미자에 대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춘추시대 유영공 때의 패대부. 여러분 이 패대부라고 하는 것은 그 총애하는 신하를 패자가 총애하다 이런 뜻입니다. 위나라의 법에 몰래 임금의 수레를 타면 월형, 뒤꿈치를 자른 형벌이죠. 월령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미자가 그 어떤 그 영공의 어떤 신임을 믿고 자기 어머니의 병 때문에 명령도 없이 임금의 차를 타고 갔지만 유영공은 그 말을 듣고 참으로 어질구나 혜성스럽구나. 어머니를 위해 월령을 범했구나라고 하면서도 이 자기의 어떤 측근을 그 두둔했죠. 또한 이뤄갔습니다. 미자가 복숭아를 먹다가 반쪽을 임금에게 주자 유영공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또 두둔을 했어요. 하지만 그러나 뒤에 미자가 세기쇠하고 즉 아마도 유영공은 이 미자가 어떤 좀 약간 어떤 좀 걸출한 미남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 유영공이 또 남자를 좋아했나 보죠. 아무튼 이 세기쇠하고 임금의 총애가 시들어서는 미자가 죄를 짓자 유영공이 말하기를 일찍이 내 차를 몰래 탔고 또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나에게 주었다면서 옛날에 그런 잘못을 거론하면서 그 죄를 낱낱이 세워서 축출했다. 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일국 이일인 흥이요 이일인 망 현자 불비 기신지사 이우 기국지쇠라. 자, 한나라는 한 사람으로서 흥하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서 망하기도 한다. 즉 관중이 있을 때는 흥했고 관중이 죽자 망했다는 거죠. 자, 현자 그 현명한 사람은 그 몸이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나라가 쇠함을 걱정한다. 자, 한나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융성하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망하기도 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그 나라의 쇠함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중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은 거를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 필부유 현자 이후의 유의사 피관중 하이사제야. 그러므로 반드시 다시 그 현명한 사람이 있은 뒤에야 그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현명한 사람이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 뒤에야 죽음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 관중이라는 사람은 어째서 그냥 죽었는가? 저 관중은 그냥 어째서 어떻게 해서
그냥 죽었느냐. 제대로 죽음을 맞지 못했다는 거죠. 이 제대로 했으면은 자신의 뒤를 이을 현자를 뽑은 이후에 죽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 끝났고요. 그래서 아까 사추도 나왔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 원래 유비의 첫 측근이었죠. 이 서서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서서가 삼국지 1권에 나오는 유비의 첫 참모입니다. 이 모사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떠나기 전에 이 유비에게 추천한 인물이 있죠. 그래서 서서는 자신이 부재하더라도 그 유비를 잘 보필해서 그 새로운 나라를 맞이하도록 한 인물인데요. 그래서 서서가 그래서 훌륭하다고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전에는 서서가 군사로 있으면서 조조를 괴롭혔다. 어떻게 해서든 서서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조조는 그가 효자라는 사실을 알고 한 가지 계획을 꾸몄다. 서서의 어머니가 조조의 영역인 위나라에 있는 것을 이용해 그를 불러들이려 했다. 하지만 서서의 어머니 유유 부인은 학식이 높고 의리를 아는 여장부여서 오히려 한 군주를 잘 섬기라고 아들을 격려하는 형편이었다. 조조는 모사 정욱의 계책에 따라 유유 부인의 필체를 흉내내어 급히 위나라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서서에게 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유유 부인은 깜짝 놀라 까닭을 물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것이 자신의 필체를 본뜬 가짜 편지 때문이었음을 알고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여자가 글자를 안다는 게 근심거리를 푸는 원인이 되는구나. 자, 여기서 나온 말이 식자우한. 글자를 아는 것이 우환이다. 걱정이다. 자, 이런 근심이다. 이런 말을 남겼죠. 자, 서서는 위나라로 떠나기 전 유비에게 자신보다 더 훌륭한 인물을 한 명 소개해준다. 그는 바로 다름 아닌 제갈량이었다. 이렇게 서서는 자신이 위나라로 떠날 때 자기의 후임으로 제갈량을 추천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명한 자들의 처신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관중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